아버님,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가정을 망치려 하세요? 민서야, 내가 언제 너희 가정을 망치려 했니? 아버님이 여기 계신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덩준이도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러다 우리 이혼하겠어요. 덩준아, 내가 떠나야 너희가 행복하겠다면 떠나겠다.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민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동우입니다. 78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겪었지만 최근에 겪은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 아들 성준이와 며느리 민서 그리고 저 사이에 오갔던 말들의 일부입니다. 이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실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을날 제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진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춤을 추던 그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죠. 하늘은 맑고 높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날씨가 제게 닥칠 폭풍의 전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던 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우님, 유감스럽게도 암이 발견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천천히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고 숨이 가빠졌죠. 의사 선생님의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암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어요. 평생 건강에 자신 있었던 제가 이제 암과 싸워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운동도 하고 술도 끊었는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료실 나와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병원 벽의 포스터들, 다른 환자들의 표정,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길.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렀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 아래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단풍을 뽐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슬로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성준이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준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제 예민한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의 황혼과 접쳐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월광이 어둑한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성준이와
지연이를 키우며 찍었던 사진들이었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마저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성준이와 며느리 민서가 찾아왔어요. 아침부터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초조해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가에 서서 현관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초인종 소리가 들렸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 첫 데이트를 앞둔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성준이와 민서가 들어섰을 때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성준이의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민서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기가 무거웠어요. 마치 누군가가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를 올려놓은 것 같았죠.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구나. 수술 후에 경간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그녀의 말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아버님, 요즘 누가 시부모 병간호를 해요? 간병인 쓰면 되죠. 우리도 바빠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움켜쥐고 비트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준이가 어렸을 때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일, 민서와 성준이의 결혼식 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일, 그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성준이를 바라봤죠.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민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죄책감과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글펐어요.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성준이의 말에 안도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찬밥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흘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딸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지연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암이라니 너무 걱정돼요. 제가 가서 간호해드리고 싶지만 시어머니, 경간호 때문에. 지연이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어려운 상황도 이해가 됐죠. 지연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중병으로 누워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냐, 내 형편 다 안다. 걱정하지 마. 제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제 진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한 체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이제는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쓸쓸한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멀리서 성준이와 지연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리 뛰어가도 그들에게 닿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깊어진 주름, 신기 잃은 눈빛,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나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것이 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수술은 잘 될까? 그리고 끝까지 혼자여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저를 향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성준이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다 바쳤는데 뜻밖에도 민서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이 제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수술하시면 호스피스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건가? 그 생각에 눈물이 났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싶구나. 제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전해졌을까요? 하지만 민서의 대답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우리도 바빠서 매일 병원에 갈 수는 없어요. 호스피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과 그의 아내가 제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마치 깊은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그 생각에 더욱 서러워졌어요. 눈물이 마를 줄 모르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어. 수술 전날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30대 초반 아내를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던 그 힘들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물상을 시작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 손에 박힌 가시들, 등을 적시던 땀,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한 거였죠. 힘들 때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어린 성준이가 물었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 성준이의 눈빛에 담긴 기대와 희망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그렇게 약속했고 결국 지켰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성준이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그때 성준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지연이 결혼할 때는 작은 빌라도 하나 마련해줬고요. 그때 지연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지연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실에 누워 그 모든 기억을 되새기니 가슴이 먹먹해져 왔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를 하고 나갔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차가운 수술실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준이와 민서가 따라왔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의무감에 끌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극명하게 느껴졌어요. 형광등의 차가운 빛,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리는 누군가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아버님, 빨리 나으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수술 후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성준이는 보이지 않고 민서만 있더군요. 그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네. 간호사 불러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병실의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문병 온 친구들은 오히려 제게 위로를 건넸어요. 동호야, 힘내라. 내 자식들이 잘 돌봐주겠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어느 날은 민서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간호사님, 수술했으면 끝난 거죠. 팔다리 멀쩡한데 왜 못 움직이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아들에게 말해봤지만 그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며칠만 더 참아보세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이것이 제가 그토록 꿈꾸던 노년의 모습이었을까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실의 정막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독해져 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이 작은 병실 안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한 싸움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어딘가 모를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달라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성준이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퇴원 준비 다 하십죠.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곧 민서의 얼굴이 떠올리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의 표정은 제 예상대로 좋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불편함과 짜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집에 오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요양원은 어떠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래도 아버지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민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그렇게 성준이 집에서 지내게 됐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있는 간이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민서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더군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제게 먼저 물어보는 법이 없었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음식을 내놓고 가버리곤 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죠. 하지만 민서를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차가운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준이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 아버지, 오늘도 힘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죠.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며 TV만 보다가 잠들곤 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쓸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타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서가 큰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 개는 제 주위를
맴돌며 지저대더군요. 평소 개를 무서워하던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겁이 많으시네요. 우리 뽀삐는 사람을 안 물어요. 그쵸, 뽀삐. 민서는 웃으며 개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제가 이 집의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성준이와 민서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하지만 아버지인데 어떻게? 당신 아버지라고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주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은 채 지나가기도 했죠. 제 건강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가족 관계는 더욱 냉랭해져 갔어요.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불안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서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가정을 망치려 하세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것 같았죠.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겨우 말을 이었어요. 민서야, 내가 언제 너희 가정을 망치려 했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여기 계신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성준이도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러다 우리 이혼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때 성준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화를 들은 듯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민서 말이 맞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성준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성준아, 내가 떠나야 너희가 행복하겠다면 떠나겠다. 성준이의 반응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민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더군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나를 이방인 취급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 옷가지들을 제대로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깎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성준이의 집을 나왔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성준이나 민서 누구도 저를 만류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배웅할 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그토록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들어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외로움은 더해갔어요. 가끔 동네 슈퍼에 나가 장을 보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죠. 그마저도 힘들어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놀라더군요. 동호야, 많이 야위었구나.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변해 있더군요. 껍데기만 남은 듯한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었어요.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멀리서 성준이와 지연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리 뛰어가도 그들에게 닿을 수 없었죠. 그 무렵 성준이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점점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어느 날 성준이가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헬쑥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동시에 지난날의 상처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그를 껴안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밀어내고 싶었죠. 민서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시작됐지만 이제는 서로 불신이 쌓여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성준이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 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준아, 내 선택이었어.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지. 제 차가운 말에 성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민서가 저를 홀대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잘 생각해봐. 이혼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야. 성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우리 부자 사이에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성준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집을 나갔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민서가 저를 홀대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바라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성준이가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의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자초한 일이다. 내가 책임져야지. 제 말에 성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다니. 성준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잘 생각해봐. 이혼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야.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성준이는 점점 더 자주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왔고 민서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딸 지연이마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성준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성준이를 들여보내고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울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서가 제 카드로 몰래 도박을 했대요. 빚이 산더미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이 이제는 이렇게 망가져버렸다니. 성준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며 성준이를 안아주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쓸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준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성준아, 우선 정확한 빚 액수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나서 대책을 세워보자. 성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성준이는 민서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성준이는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더 잘해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내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준이는 뒤톡촉에 시달리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는 항상 어두운 골목을 헤매다 절벽 끝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성준이는 뒤톡촉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민서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어요.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우 씨의 아들 김성준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내시면 일단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성준이를 빼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성준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성준아, 우리 함께 힘을 내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다음 날 아침 성준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김동우 씨. 유감스럽게도 아드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성준이의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민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연이만 잠깐 얼굴을 비췄어요. 하지만 그녀도 오래 머물지 않았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해서 죄송해요.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이를 보냈죠. 그렇게 자책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성준이의 옛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게 됐다. 언젠가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성준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왜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성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밖에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집 안에 틀어박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았죠. 지연이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렸고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래, 괜찮다. 하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한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준이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약병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절, 아이들이 자라나던 모습, 그리고 최근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끝내야 할 때인가.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절 기억하세요? 민서예요.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이제야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민서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민서야, 내가 이렇게 연락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고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직은 포기하기엔 이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서랍 속 수면제를 버렸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었던 거예요. 민서와의 통화 이후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서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점차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저 또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몰지각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어요. 민서야, 나도 미안하다. 너희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려 했던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성준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제 마음에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시작했죠. 할아버지,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딸 지연이와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성준이의 꿈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죠. 할아버지, 저도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거예요. 카페를 찾아온 청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성준이를 떠올렸어요. 아들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들이 이뤄줄 거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김동우 씨,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거울 속에 제가 환하게 웃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힘든 날이 있어요. 성준이의 모습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고 지나간 날들의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분들,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 카페에서 만난 청년들, 그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을 찾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 시아버지로서가 아닌 그저 김동우로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 해요.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